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발로 사상 초유의 고용 쇼크가 불어닥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주빈의 공범인 군 현역입니다. 이기아 군이 첫 신상 공개를 했고요. 졸업 앨범 때문에 불안에 떠는 교사들의 사연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발 사상 초유의 고용 쇼크가 닥쳤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사상 초유의 고용 쇼크예요. 3월에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만 5천 명이 감소했어요. 고용 부문은 통계 작성 후 첫 감소를 했고요. 임시 일용직 12만 명이 줄어서 직격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 5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숙박 음식업 15만 명 감소. 제조업도 1만 명 감소. 항공 등 정규직도 실직 공포가 커지고 있고요. 체크카드, 신용카드도 사람들이 안 쓰고 있어요. 불경기 때도 카드는 썼거든요. 4.3% 감소했다. 굉장히 이례적 현상이다라고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동 상인이 거의 울먹였습니다. 저희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월세를 하나씩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해봤거든요. 네. 지금 거의 3~5배로 늘어난 것 같아. 감당을 못하니까. 말만 하면 눈물이 막 날라오는 거야, 지금. 90%에서 월세를 다 못 내. 보증을 까고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런 보증모야 월세 받는 걸 해가지고 대출을 다 받아놨어요. 대부분 재난지역이지만 모든 이쪽도 재난지역이라고 봐야 돼. 자, 이 가운데 관건은, 쟁점은 과연 이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다 주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 세원을 어떻게 충당할 건가에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3개월 내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안 하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홀로 나는 아직도 다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100만 원씩 드리면 앞으로 이제 또 코로나 경제 위기가 계속돼가지고 어려움이 가을에 겨울에 계속 오면 처음에 100% 줬다가 어떻게 그걸 줄이겠어요? 저는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일회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100%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에 물론이죠. 하나 지원 예. 금액이 다시 논의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는 예. 이렇게 좋아요. 맞게끔 맞춰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여전히 70%가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 이후에 발언도 있는데 아마 그거는 저희가 시간을 관계상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명동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명동이 저런 거 저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재난지원금이 풀어지는 게 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막대하게 살포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작용을 갖다가 감당하고 처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게 홍 부총리인데 제 생각에는 홍 부총리는 나는 그거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나는 진짜 힘들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소신을 굽히지 않은 거죠? 네네. 소신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능력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이 살포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림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막막하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들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아플 소식인데요. 조주빈의 공범 이기아에 대해서 군이 처음으로 신상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굴 사진과 신상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군 수사당국이 어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공범 닉네임 이기아의 이름과 나이와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군은 피의자 신상 정보를 처음 공개한 겁니다. 이원호 일병입니다. 19살, 만이죠. 지난해 말 입대 후에 경기모 부대에서 향토 예비군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한 바 있는데요. 조주빈의 공범으로서 참 19세의 젊은 현역이 그 박사방의 그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 행위, 범죄 행위에 가담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요. 보면은 정혁진 변호사님 굉장히 앳돼 보여요. 앳되지만은 19세예요. 그게 이제 그 두 가지가 그 쟁점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원호 일병이 현역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소송법의 대상이 아니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가지고 군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고 군 법원에서
그 재판을 갖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그 공개되는 경우는 요건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범죄 혐의가 거의 명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범이나 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 알 권리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적극적 요건이고, 네 번째가 소극적 요건으로 일반 청소년인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성폭력 처벌법의 규정인데, 여기에 일단 이원호 일병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붓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만 18세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이원호 같은 경우에는 뭐 신상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세 번째 아플 소식은요. 여교사 선생님들이 특히 졸업 앨범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제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8,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51.6%가 졸업 앨범 대신에 졸업을 추억하는 다른 방만을 모색하자라는 것에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졸업 앨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뭘까? 응답자의 76.6%. 졸업 앨범에 담긴 내 사진이 범죄나 품평에 악용될까 불안하다. 선생님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 사진, 선생님의 사진이. 여성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교사들이 밝힌 피해 사례는 학교의 새로운 교사 얼굴을 알고 싶다는 이유로 온라인 카페에서 졸업 앨범을 사고 팔았다. 학부모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교사의 사진을 두고 품평한다. 교사 노동조합은 관행적으로 만들어온 졸업 앨범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사나 학생 사진 정보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경 교수님. 저도 저게 이해가 돼요. 제가 만약에 여교사, 특히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교사라고 할 때면은 저런 게 신경이 쓸 것 같은 게 지금 이번 사건에서 이제 아주 그 가해자,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람들, 주범, 종범들의 이제 나이를 보면 뭐 20대 초반이거나 20세가 아직 안 된,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단지 뭐 옛날에 그런 율락물을 뭐 이렇게 돌려보는 정도가 아니라 성착취물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심지어 제작하는데, 그리고 그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막 동의했던 굉장히 적극적인 범죄자들이고, 이 범죄의 성격 자체가 육체적으로 죽이지만 아주 정신적으로 살인에 거의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 20대가 안 된 친구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또 유독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교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잠재적으로 이 친구들의 어떤 그러한 안 좋은 의도에 의해서 뭐 이용당하거나 내 뭐 초상권이 그런 식으로 뭐 카페에서 온라인 카페에서 팔린다거나 품평당한다거나 어느 뭐 남고의 무슨 선생님 뭐 어디가 어떻다는 등 이런 식으로 그런 온라인 카페에서 퍼져 나가고, 사실 온라인에는 한 번 정보가 올라가면 뭐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교사의 입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굉장히 씁쓸한 세태긴 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내 사진을 이렇게 공개해서 여럿이 다 공유해서 갖는 거를 원치 않는다면, 그게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이건 좀 얘기를 해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SNS에 사실 저는 아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아이들끼리 같이 사진 찍은 거 같은 거 SNS에 함부로 못 올려요. 친구 사진은 항상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려야 된다. 왜냐면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어떻게 어디서 가가지고 합성돼서 팔릴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조금 더 가져야 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참 씁쓸하다고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훨씬 더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예, 앞서서 이제 우리 출연진의 발언 중에 이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발언이 다소 미국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발언은 다소 적절치 못했다라는 점 제가 바로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